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인데, 부인께서 전업주부신데 부인이 그 사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돈을 또 어디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예전에도 한번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힘들지만 한번 갚아주셨는데, 또 이번에 거액의 채무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은 1금융권에서 받는 경우는 이제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이나 뭐 대부업체 같은 데서 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대출을 받더라도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이자가 240만 원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채무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또 그걸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남편분께서 힘들게 갚아줬는데 또 이런 일이 터졌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 부부의 갖고 있는 적극재산, 즉 플러스 재산에서 소극재산, 채무를 뺀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순재산 가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부부의 기여도 비율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그 채무는 어디까지일까, 과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제2금융권 사채를 썼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 이 뭐 사용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비싼 옷을 샀다든지 가방을 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과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재산 분할에서 참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배우자의 채무를 나머지 배우자가 갚아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 부부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돼서 뭐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 채무가 어디까지, 내가 진 채무를 이제 이혼할 때 이제 남편과 또는 부인과 어디까지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제 부부가 혼인 중에 이제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그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이제 분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만 청산 대상이 된다. 즉, 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 채무,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부부 중 일방이 주식 투자, 도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 빚은 이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쌍방이 나눠 가져야 되는 채무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부가 공동생활, 즉 부부생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이제 나누어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나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상 채무인데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상 대출을 뭐 신용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는 내가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상의 채무도 일정 부분은 우리 재산 분할할 때 분할하는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채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되고 내가 이제 대출 받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대출금을 어디 썼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 분할 적게 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써버렸구나, 내지는 다른데 이렇게 뭐 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대출 채무는 재산 분할할 때 이제 반영을 해주지 않는데요. 대출이 많을수록 부부의 적극 재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적극 재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합쳐서 10억인데 뭐 대출이 11억이다 이러면 분할할 재산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채무가 어떤 용도였느냐, 또 그 채무의 사용처, 즉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부의 사례 같은 경우는 부인이 그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를 만약에 소명을 못한다면 그 부인의 채무는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이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그 대출급 채무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사실 남편분이 이제 부인의 채무를 갚아주는 게 어느 순간에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이제 돈 문제, 특히 채무의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런 채무 관계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